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조용한 월요일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크게 상승하지 못한 채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나올 만한 호재가 다 나왔다라는 분석인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그래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이 열심히 방어해주면서 0.1% 정도 하락한 216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었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주는 가운데 0.15% 정도 상승하면서 64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미래에셋그룹에 투자를 받은 네이버와 또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SK하이닉스 눈에 띄었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가 캐나다에 5G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5G 관련주들도 흐름 좋았고 SFA 반도체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주들 그리고 IT 부품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반면 지난주 흐름 좋았었던 경기 민감주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이었고요. 특히 지난주 실손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었던 보험주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벌써 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 것인지 좀 네.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걱정했었던 신저가의 조금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합의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완벽한 합의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갈등이 남아있고 1차 합의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1차 합의만큼 증시가 단기적인 반등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수 자체가 바로 쭉 상승세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꺾였죠. 한 차례, 두 차례 꺾이고 나서 1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단기 하방 추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벗어나는 굉장히 강한 상승의 탄력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온 수급들 한번 살펴봤더니 외국인 수급들이 연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의 갭 상승과 직전 고가를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가 생각보다 갑자기 급하게 나와줬어요.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합의가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모르겠다. 이게 한 번에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등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요. 지금 제대로 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급등을 하려는 준비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 코스피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게 되면서 그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올랐나요? 못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는 이미 전고점 직전까지 올랐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 장기 평선을 소화하는 구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세가 잘 나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들 들고 계시는 중소형 주식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자,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도 오른 종목이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수급들이 갈 곳이 없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시장의 투심은 살아났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 급등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두산솔루션스 우선주예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데다가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상위 종목이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티움바이오 오늘 16% 정도의 급등한 티움바이오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이라고 해서 오늘 장중 28%까지 급등한
보시면 이 종목 또한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에 해당합니다. 우선주 혹은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 시장은요, 정상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 이 돌아온 투심에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노려보셔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점검하시고 가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수는 올랐는데 왜 전문가님 제 종목은 오르지 않나요? 자, 지금 우리는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 다 놓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전문가님 이 계좌 복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부터 급등할 겁니다. 지수는 이미 올라왔고 투심이 같이 상승한 상태에서 이제부터 종목만 잘 고르면 여러분들께서 이 지수 상승만큼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아직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잘 파라오랑 파라오 전문가와 투자병법 방송 시청하시면서 후속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무엇인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난주 호재가 미리 반영된 부분이 있고 현재 신규 상장주와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장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적응 이후에는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까지 들려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변화하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타이밍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같이 변해야지만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물려 계신 종목들이 올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다음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은 이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 이번에 온 기회 만약에 놓치신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음 계좌 복구 시기가 많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이 파라오 전문가가 하나하나씩 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아무리 제가 이 좋은 자리 체력 주가 관리 패턴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동그라미 지금 이 패턴 맥점 자리에서 매수를 찍어드리고 50%, 60% 급등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잡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막 터져나오기 직전인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약손절 혹은 본절 반등하실 때 반정리를 하셨다가 파라오가 찍어주는 종목들로 하나하나씩 편입하셔야지만이 이런 여유롭게 저가에서 50%, 60%, 70% 튀어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잡으셔서 원금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만 한두 종목만 잡아도 솔직히 계좌 굉장히 넉넉해지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파라오가 앞으로 짚어드리는 종목, 이 시장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원금 회복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이번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의 명언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현재 지지부진하다고 느끼는 종목들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신규 종목들 저희 투자 병법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편입주 AS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국영 GNM인데요. 자, 국영 GNM은 정치인 이낙연 씨의 관련주로 섞이면서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급등한 뒤에 현재는 조정받는 구간입니다. 다시 신규 매수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국영 GNM 물렸을 때 다시 재진입해도 될까요? 아마 물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적정 구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 자체는 정확하게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1,450원 구간이었습니다. 1,450원 구간을 딱 저점을 지금의 저가 대비 한번 보시면요. 한옥가 차이로 안 찍혔네요. 저희 한옥가 차이로 한 55원까지 왔다 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세력 주가 관리 패턴의 전형적인 패턴 자리에서 1차적인 급등,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그 이후에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지만 역시나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만들면서 슬슬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에 현재 놓여 있죠. 지금 현재 내년 1월이 가장 핵심적인 총선의 핵심적인 구간입니다. 이 총선에 누가 참여할 사람들이 등록을 하거든요. 이 총선 참여자들이 등록하는 순간 다음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기대감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이번에 국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러저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음 이어갈 1월에 있는 기대감을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저가에 있는 구간 충분히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 국영 GNM은 대장주는 아닙니다. 지금 대장주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한 짧으면 5에서 10%, 크면 한 15% 정도의 파동으로서 욕심 없이 바라보시는 종목이 국영 GNM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영 GNM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단 5에서 15% 정도 짧게 수익 볼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영 GNM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S넷입니다. 자, S넷은 지난번에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세력이 관리하는 이 세력주인 S넷 현재 계속 상승 중인데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들 말씀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종목 이름이 지금 현재 수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저번에 이어서 우리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S넷 아니고 우리넷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된 이슈다라고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1차적인 급등, 지금 현재 1차 급등 나왔고요. 주가 눌림목,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지금 장기 평선 자리를 조심스럽게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테마는 아니었죠. 시장을 주도할 만큼 강한 테마는 사실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한 2등 테마, 3등 테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시장이 무너질 때 역시나 조정세는 나왔지만 장기 평선 지켜주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 주가 관리 패턴에 의해서 단기적인 파동까지 한번 줄 구간을 기다리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양자 컴퓨터라는 이슈는요.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수백 배에 이를 만큼 시장의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만큼 굉장히 큰 기술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 시장에서 이런 세력들의 주가 관리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종목 자체는 이번에 최근 60의 1위평선을 다시 한번 스리슬쩍 타주는 모습이거든요. 보이시죠? 종목이 모든 역별 구간을 뚫어주면서 정별 구간 살짝 무너졌지만 역시나 61평선 쭉 지켜주는 모습이죠. 제가 봤을 때는 한 21평선 한번 살짝 꼬리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세가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요. 대장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제가 말씀해드리는 가장 강한 테마는 아니에요. 가장 강한 테마라고 한다면 제가 과거에 찍어드렸던 지금 이제 삼성 출판사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좀 다소 50%, 60%, 70% 급하게 강하게 빠르게 급등하기보다는 조금 더 살짝 한 5에서 10% 많으면 한 20%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보수적으로 급등하면 익절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종목 우리넷이라는 종목 A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우리넷이었네요. 네, 22평선 터치 후에 단기적인 급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드디어 투심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급등을 만들어내는 이 투심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지만, 이 집중적으로 대장 테마를 공략하셔야지만이 후속으로 50%, 100%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대장 테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50% 종목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소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도대체 시장이 반등은 했는데 정말 진짜 진바닥을 찍고 이제부터는 상승할 일만 남았느냐? 더 상승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이 시장이 흘러감에 따라서 제가 투심이 이번에 살아났다라는 말씀드렸죠. 이 투심이 살아났을 때는 어떤 대장 테마를 건드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오늘 강의에서 싹 다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데일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장에 굉장히 애매한 현재 상황입니다. 도대체 더 상승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고민 제 오늘 강의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자 이 이슈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번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미중 무역전쟁 1차 합의였다. 1차 합의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증시가 반등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을 딱 보시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갈등이 지속되고 갈등이 심화되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요? 이제 슬슬 싸우던 이 두 가가 화해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까고 들어가 보시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 미중무역전쟁이라는 것 자체는요, 과거에 이런 단어가 있진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나온 이야기냐?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미중무역전쟁, 즉 뭐 이름은 좋아서 미중무역전쟁이지만 지금 현재 정황상 살펴봤을 때 이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는 명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자,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명분으로 들면서 이 적국, 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적국으로 만들어버렸죠. 중국 때문에 이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해졌다. 그래서 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미중무역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즉, 이 미중무역전쟁은 경제적인 이슈에서 시작된 이슈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해서 나온 이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15일이죠. 어제입니다. 어제자 원래는 180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 180조 원 규모의 지금 이제 물품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였어요.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였죠.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관세가 있고요. 추가 부과하는 것이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15일이 이어지기 전에 이 양국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펴봤더니 요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15일에 부과하기로 했었던 180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전에 부과를 했었던 140조 원 규모의 15% 관세를 몇 퍼센트 관세로 줄였냐? 7.5% 관세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엔 관세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관세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이거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것과 맞바꾼 것은 중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현재 234조 원어치의 농산물,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오기로 했습니다. 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이 미국계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이끌고 있는데요. 왜 하필 농산물이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농산물의 최대 생산국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은 굉장히 특이한 작물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두입니다. 이 대두라는 것이 이 식물성 단백질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료로서 사용되는 작물이고요. 이 식물성 지금 이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이 미국은 이 특징을 사용해서 곡물 가격을 자신의 주도하에 조정을 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곡물 가격이. 그래서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대두를 생산해야 되고, 굉장히 큰 규모의 땅덩어리를 자랑하는 이 미국은 일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콩을 생산하게 되면서 이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실제 이 곡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 농업 정책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지도도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중무역전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이 농산물이었습니다. 농산물을 전 세계에서 많이 수입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특히 표심, 트럼프에게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중국에게 농산물 수입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단순하게 이용되고 있나요?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딜이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세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냐? 아닙니다. 과거에 보시면요. 더 큰 지금 현재 관세가 남아있어요. 지금 규모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140조, 방금 전에 15%에서 7% 정도로 줄였다라고 하는 7.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부과했었던 290조,
가장 첫 번째는 아니죠. 초기에 부과했었던 290조 가량의 25%의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은 완벽하게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빌미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여될 관세를 빌미로 계속해서 중국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미국은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 중국 경제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미중 무역 전쟁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세, 이 미중 무역 전쟁의 1차 합의다 보니까 증시가 쭉 미친 듯이 반등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린 거예요. 무슨 벽이 있듯이 그냥 탁 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확실히 추가적인 미중 무역 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나게 상승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박스권 구간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항상 말씀드리죠. 2020년도 11월 대선까지는 이어질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2020년도예요. 지금 2019년도 아니고 20년도예요. 아직 뭐 1년가량 남았으니까요. 이 미중무역 전쟁의 해결점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전문가님, 최근에 증시가 상승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총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총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상승한다라는 내용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그럼 이제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 반도체 업황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다시 실적 호조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한다. 이 두 가지의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소리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요, 총선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여요. 특히나 해칭 펀드 자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펀드 자금이란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외교적 상황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이 펀드죠. 어떤 미친 펀드 운용사가 이 국가에 총선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주식을 삽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총선이 온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신고가를 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왜 도대체 과거에는 총선이 시기에 대한민국 증시가 함께 올라갔느냐?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총선 시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선을 합니다. 미국이 대선을 해요. 우리나라 총선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대선 때문에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 미국의 주식시장의 특징 말씀해드렸죠. 뭡니까? 주식인구, 우리 미국 국민의 70%가량은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대선 시즌이 되면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 증시가 과거에 총선 시기에 올라갔던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런 특징은요, 우리나라가 친미일 때, 미국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는 친미인가요, 친중인가요? 물론 어느 쪽에 완벽하게 치우치진 않아요. 비중의 차이가 있지만 6대4, 3대7 요 정도의 좀 비율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중국 중에 최근에는 정부 정책들이 중국에 조금 더 쏠리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대선 시기로 인해서 대세 상승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그에 따른 수혜를 이번에는 보기는 힘들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반도체가 최하 마지막 전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실적 호조세가 나오고 있다.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 나라,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와서 국가 부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매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반도체 강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물품을 많이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사실 모르는 얘기예요. 게다가 옆 나라 중국이 중요합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언해버립니다. 뭐라고? 지금 이 반도체 수요를 자체 생산하겠다. 혼자 독립하겠다. 혼자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반도체에 너무 급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금 효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겠지만 아마 이 어마무시한 투자 자금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서 기술의 발달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국이 최근 투자로 인해서 최소한 50년간 들여야 되는 기간 자체를 10년으로 단축해버렸습니다. 너무 엄청나도 많은 자본이 들어간 지금 현재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정책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팔 곳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실적들을 까보시면요. 매출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100만 원어치를 팔면 한 30만 원이 남았어요. 자, 그럼 굉장히 잘 판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100만 원어치를 팔면 2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우리의 이윤이 줄고 있다. 잘 판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 장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반도체 가격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의 불황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자체가 크게 줄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단가 조정, 그로 인해서 지금의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로 인한 증시의 신고가를 바라보기에는 힘들다. 반도체 업종이 아예 안 좋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다? 반도체 시장에 지금 현재 호황으로 인해서 증시가 신고가를 칠 가능성은 매우 낮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증시가 신고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박스권 증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전문가님, 그럼 지금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무슨 주식 방송에서 지금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우리 여러분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앞서서도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향성이에요. 증시가 반등이 나오다가 꺾였습니다. 또 어디까지 꺾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점을 찍고 한 번, 두 번 떨구게 되면서 장기 평선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장기 평선을 이탈하면서 전 저점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거 잘못하다가 전 저점까지 이탈하고 신저가 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2018년도, 19년도 너무 신저가 치는 시장 너무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죠? 계속 빠지고 신용 물량 털리고 내 주식 반대매매 나가고 이런 경험 너무나도 많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또 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최근 증시는 어떻습니까? 이래서 개인 투자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 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가를 찌를 것만 같았던 증시가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걱정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슬슬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망설였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슬슬 다시 한번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 지속으로 인해서 신고가는 힘들지만 개인 투심이 살아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장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 물으실 거예요? 전문가님 개인 투심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개인 투자 시장이 뭔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시기에 투자해야 되는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건데요. 요걸 확실하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젠백스의 차트입니다. 젠백스라는 종목은 주가가 강하게 급등, 눌림목, 급등, 눌림목, 적정 주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슈와 함께 2차 파동을 보여준 전형적인 세력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력주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세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력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개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수천억에서 수백억, 어마무시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게 됩니다. 세력이 수천억의 지금 현재 거래량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감당하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투심이 필요하고요. 이 개인들의 적극적인 추가 매수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격 매수. 그러기 위해서 이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무엇으로 개인들을 꼬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통 이런 종목에는 이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투자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바로 이슈입니다. 새로운 이슈를 퍼뜨리게 되죠. 자기들끼리 알면 되지 왜 그걸 시장에 공개합니까? 그죠? 시장에 그걸 일부러 공개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 개인들 보라고. 개인들 보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꼬시는 작업이죠. 이 개인들이 세력들이 꼬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개인들이 투자하면서 상한가 그 이상의 상승세를 단기간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투심이 살아난 시장이 왜 이렇게 좋은 시장인지에서 알겠죠. 지금은요. 이슈만 터지면 빵빵 날아갈 겁니다. 종목이 정말 단기간에 상한가를 치는 일 쉽게 나올 수 있고요. 이슈만 제대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내 계좌에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 정말 쉽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좋은 이 투심, 이 수급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금일시장, 이 좋은 수급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상한가 종목입니다. 롯데지주우입니다. 우선주예요. 오늘 상한가에 갔죠. 우선주예요. 우리 이거 투자할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선주는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이 주식을 사서 보유해서 배당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런 투자자분들께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자를 받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롯데지주우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우선주는 보시지 마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거래량도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두산솔루션 우 종목 자체가 신규 상장주에다가 특별한 이슈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종목이 연일 2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좋은 시장, 수급이 현재 살아있는 시장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다 보니까 이 수급이 어디로 갈지 헤매다가 이런 쓸데없는 종목들로 가버리는 거야. 물론 쓸데없는 종목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투자 안 할 거면 쓸데없는 종목 맞죠? 쓸데없는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팍스넷 이거 잡으실 겁니까, 여러분들? 주가 박살난 종목이에요. 어떻게 잡습니까? 최근에 악재로 인해서 한가 떨어지고 난리 났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이제 빼꼼하고 오늘 이거 별로 안 간 것 같죠? 오늘 30%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이거 잡으실 겁니까? 못 잡는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저가로 완벽하게 무너진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만큼 오늘 제낙스 상한가 친 종목이에요. 고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박살난 종목이죠. 주가는 최고가 32,000원 구간에서 1,600원 된 종목입니다. 거의 미쳤죠, 우리 여러분들. 그죠? 너무나도 크게 하락한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갈 만큼 지금 시장의 투심이 많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을 따라잡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되냐? 제대로 된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자리를 만들고 제대로 된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하는 종목들 위주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 제가 여러분께 찍어드렸던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주가는 너무나도 이쁩니다. 주가는 1차 급등,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가는 1차 급등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급등이 나오고요. 1차 파동 뒤 주가는 눌림목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조정이 나와도 아래에 있는 장기 평선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는 일정 구간을 지지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위아래로 주가가 흔들리게 되고요. 이 흔들면서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털어주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낸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종목이 역배열에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들어가는 구간. 보시면 여기 잘 보시나 모르겠는데 20일 이평선 구간에 역배열로 들어갔다가 다시 정배열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된다? 강하게 5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투심의 수혜를 받은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종목들이요. 최근에 소프트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종목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1차 급등, 눌림목, 조정이 나오지만 장기 평선 이탈 안 했고요. 횡보세가 나오다가 이슈에 맞춰서 급등 자리. 제대로 된 세력 관련 종목들이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후속해서 잡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 살아있는 수급이 몰릴 곳입니다. 가장 첫 번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이슈입니다. 언제 있냐? 1월 달에 있습니다. 이슈가 1월 달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급등을 시작하겠습니까? 12월 달부터 슬슬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겠죠. 규모로 친다라고 한다면 수백조 원에 이를 만큼 역대급 규모입니다. 매번 제약바이오 시장이 급등이 나왔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내년 1월에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뭐냐? 5년마다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총선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굉장히 최근에 어지럽죠. 그런 와중에 이 국민들의 표심을 받을, 사랑을 받을 인물은 주자는 누구일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이 상승세는 감히 말씀해드리겠지만 최소 못해도 종목은 적게 가는 종목들은 300~400%, 크게 가는 종목들은 1000%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역대급 규모의 시작이 바로 언제 시작된다? 1월에 시작된다. 1월에 시작하는 종목들 12월부터 천천히 올리게 되면서 급등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대장주격 종목들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천 종목과 마무리 여러분들께 바로 이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죠?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향후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짚어주셨는데요. 헬스케어 관련주와 대선 관련주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종목 이름은 CMG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종목권이죠. 차트 바로 바라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조현병 관련 이슈로서 미국 FDA 임상 허가 이슈를 타고 종목이 급등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최근에 음봉으로 첫 번째 쪽 힘없이 빠지는가 싶더니 급등세, 눌림목, 그리고 적정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권이기 때문에 살짝 조정세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다만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들,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아래 깔아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실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하신 분들은 이 종목은 이슈 모멘텀과 함께 한 번의 파동까지는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만한 종목입니다. 주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 자리에서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고요. 목표가 자리는 지금 단기간에는 4,350원 구간 1차 매도, 그리고 신고가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3,700원 자리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다시 한번 흔들릴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여길 이탈하면 정리한 습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 CMG 제약입니다. 목표가는 4,350원, 손절가는 3,7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종목은 총선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대장주격 종목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올 만한 세력주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자 말씀해 드릴 종목은요. 제가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최근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업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인수하거나 혹은 계약을 체결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규모 자체가 역대급입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만큼 지금 현재 100조 원대 이상의 중국 반도체 수혜 종목을 오늘자 공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에 따른 후속 종목들, 대장주 종목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대장주 주격 종목, 세력 종목까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요. 삼성출판사 50% 급등 후속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